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요. 법률행위 대리. 새롭게 하는 증거 있죠? 그럼요. 다음 주 아마 여러분들이 화요일 올 때는 아마 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법률행위 대리. 지금 제가 특별법 있죠? 오늘 이따, 오면, 이따 법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어제 밤에 다 썼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다 써가지고 책을 넘겼거든요. 아마 기본서가 나오는 것은 약간 두꺼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두꺼운데요. 거기다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로 다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뭐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오면 기본서에 다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서를 다 보라는 게 아니고 기본서를 보면서 이 말이 이 말이다 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가 나오면 절대 기본서에다 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줄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줄을 그을 때는 작년에는 뭐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수준에서 긋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더 넓혀 나가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줄을 다 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책의 양이 요즘은 공중에서 책들이 학생들이 책 두꺼우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책이 다 얇아지고 내용이 없어요. 안에가요. 알맹이가. 뭐 에듀윌 같은 데 책을 보면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책은 엄청 두꺼운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간격이라든가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간격을 크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두껍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내용 자체가 없고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학원에서 특강 정도로 특강이 내는 것을 해서 하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차이는 책이 내용이 없으니까 책은 빨리 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법이 대강 이런 곳이다 이것을 빨리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점수를 맞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특강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쓰면은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민법을 전체 이해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죠. 전체를 빨리 이렇게 골격을 잡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이 한 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책 한 권만 보기만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책의 범위라든가 반복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점은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강의 노트가 먼저 있잖아요.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먼저 뼈대를 잡으시면 돼요. 강의 노트는 그림으로 이제 좀 골격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요. 책은 두껍든 얇든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다른 것을 다 지울까 자꾸 몇 번 고민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며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좀 늦게 책을 써가지고 어제 책을 다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 비해서 약간 두꺼울 수 있는데요. 두껍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뭘 많이 했냐면 판례를 줄이지 않았어요. 판례를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줄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단답 형식으로 암기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판례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판례를 길게 쓰다 보니까요. 책이요 약간 늘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다른 뭐 판례 특강이나 이런 거 보면 한 줄로 쭉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의 논리를 가지고 그 판례를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 수가요 조금 늘어난 것은 늘어났어요. 알겠죠? 근데 뭐 다른데 책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비교할 책이 대한민국은 없어가지고요. 알겠죠? 진짠데. 알겠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대리라는 뭐죠? 갑하고라고 그랬잖아요. 갑하고라고 했으면 갑과 을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죠? 권리가 있죠. 이렇게 권리요.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요. 을이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죠? 권리가 있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리라는 말이 중요하지 여기 있어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했으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고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리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을이요 병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누가 계약을 하냐?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 그러면 대리죠. 법률행위 그러면 행위죠.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률효과,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해.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효과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이 말이죠.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가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여기는 봐. 갑이 계약을 했죠. 모든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한다? 자기가 계약하니까 자기한테 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리인은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자기한테 법률효과가 오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이다. 대리권이지만 이것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이 말이죠. 권한. 이것을 뭐라 한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뭐라 한다? 여기는 권리다. 그럼 여기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자기가 직접 계약을 했죠? 자기는 직접 계약했으니 이 사람한테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이 사람은 계약은 했지만 자기한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한테 발생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권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을 뭐라 한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이것을 삼면관계라고 얘기해. 삼면관계. 대리권관계, 대리행위관계, 대리효과관계 이렇게 삼면관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여러분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먼저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령 요건이 이렇게 있죠. 효령 요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 효령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령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특별 효령 요건 속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들어있죠. 알겠죠? 대리권 이렇게 특별 효령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대리권. 그러니까 대리권은 효령 요건에 속하고 법률 행위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대리는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산상 법률 행위가 있고 하나는 가족법상 법률 행위가 있죠. 재산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가족법상은 안 돼. 여러분요, 신혼여행을 대리로 갈 수 있어 없어? 아주 무척 안타깝잖아요. 못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신혼여행 대리를 못 가. 딱 보면 금방 가족법은 대리가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혼인을 대리로 할 수 있어. 혼인을? 그럼 우리가 혼인을 대리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죠. 가서 몸장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코라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했으래도 어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왜요? 가족법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된다 안 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불법이 뭐죠?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더니요, 을이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열받으니까 폭행을 해버렸어. 폭행을. 대리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사실행위요? 그럼 사실행위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설명할 때 다 했잖아요. 사실행위요.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하고 기억이 나와요 안 나요?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알겠죠? 여기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순수는 뭐죠? 순수 매주가 발명 기억 안 나요? 매작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 이렇게. 그 다음 혼합 사실은요,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종합 선물 세트 기억 안 나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물 습득, 사부 선물.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행위는. 알겠죠?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뭐다?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가 허용된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럼 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가요. 갑에서 이렇게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대리인죠. 이걸 뭐란다? 대리권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을 뭐란다? 본인이죠. 병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은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권을 주면은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 대리권이요. 어떻게 한다? 대리권이
발생한다. 대리권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발생하냐?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법정 대리는 뭐냐?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그것을 법정이죠. 누가 있다? 친권자가 있다. 친권자. 법률의 규정.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법원이 선임. 법원이 선임한다. 이것을 뭐한다? 부재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봐요. 부재자가 뭐냐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어.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부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부재자라고 하지 않아요?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 그걸 부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부재자냐? 쓸데없는 소리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재산. 돈이 없으면요, 집 나가도 노숙자라 가지고 부재자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 사람이 여기다가 재산을 놔두고 어딜 떠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을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가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태어난 거 무슨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노숙자란 말이 들어보는 게 나아요? 부재자가 나아요? 부재자가 낫죠.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실종선고가 실종선고. 실종선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재산과 그 다음에 타방의 배우자의 뭐죠? 재혼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실종선고예요. 그러니까 옆에 배우자가 없거나 돈도 없다. 집 나가서 5년 있어도 노숙자라 가지고 누가 실종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러니 그냥 그 사람들 뭐래? 그냥 가출 신고해. 가출 신고. 안타깝죠? 돈 있고 배우자가 있다? 그럼 무슨 신고해? 실종 선고를 해. 알겠죠?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서 너는 누구냐? 나는 성은 부고 이름은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부재자란 말이라고 들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쟤는 노숙자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법정은 뭐죠?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친권자. 친권자는요, 그건 법정 대리인하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미성년자들한테요. 그래서 법정이죠.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말을 봐봐. 여기는 법정이죠. 임의대리는 뭐냐? 법률 행위예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합동행위가 있는데 합동행위는 아니에요. 단독행위와 계약이에요.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예요? 수권행위가 있어. 수권행위. 여러분 수권행위가 뭐죠? 수권행위가 뭐예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그래서 수권행위는 권한을 뭐 하는 행위? 수여하는 행위죠. 권한을 수여한다. 수권이다. 이렇게 권한을 수여한다. 수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수권행위는 뭐냐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봐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웃기죠? 한번 봐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줄 때 내가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 을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야 너 오늘부터 내 대리인해. 그러면 대리인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말이 이해가 돼요? 너 내 대리인인데 권한을 수여해. 내 집 팔아달라고. 상대방한테 묻지도 않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감공사 한번 가봐. 여러분이 아내가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 오늘 가서 인감증명서 하나 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 인감증명서 떼러 가죠. 그러면 감공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위임장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위임장 내놓으라고 그래. 부부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일방적으로 너 가서 떼나. 그러면 내가 대리라고 가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가 본인이 남편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남편의 아내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오늘까지 인감증명서 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갔단 말이죠. 대리니까 또 숙고를 받았잖아요 지금요. 가면 감공소에서 어서 오세요 절대 하지 않아요. 인감증명서하고 신분증 가져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수권행위란 말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수권행위란 말이 민법에서 나온단 말이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이 수권행위라는 것이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인데 수권인데 이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계약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 계약으로. 이 계약이 바로 뭐냐? 계약이 위임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봐. 여러분요,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위임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요, 을을 뭐라 한다? 을을 뭐라면 수임인이라고 얘기하죠.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를 준다?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을 주면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 몇 명이냐고. 눈 없어? 몇 명이요? 2명이죠? 2명을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청약과 승낙에서 한 사람은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것을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뭐가 있어? 결과가 있지.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대리권이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이요. 대리권이 나와. 그러니까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임인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수임인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이 을한테 일방적으로 숙권행위를 하게 되면 숙권행위라면 대리권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위임계약이라든가 숙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을 무슨 대리권이라고 한다? 임의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위임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여러분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권리력, 의사능력,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뭘 한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뭘 한다? 제한 능력자죠?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봐.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줬을 때 갑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위임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을이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다. 위임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임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숙권행위죠? 숙권행위는 누가 숙권한다? 본인이 하죠,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계약은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면 위임계약은 대리인도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둘 다. 그런데 숙권행위는 누구만 하는 것이다? 본인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일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당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단독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숙권행위를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미성년자면.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 알겠죠?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몰라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알아야 되냐? 이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을 뭐라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다시 법률의 규정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 행위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했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서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대리권 남용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 좀 더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소멸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대리권이 발생을 했으니까 뭘 한다? 소멸해야 되잖아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요 127조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건 128조가 임의 대리에만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만 소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공통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공통으로 다 소멸하는 걸 얘기해. 이것은 뭐가 있냐?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먼저 본인하고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사망이에요.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사망, 그 다음에 파산, 그 다음에 성년 혹연 개시, 성년 혹연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공통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혹연 개시, 대리인의 한정 혹연 개시 이렇게. OX, X. 본인의 파산 이렇게. OX, X.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또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혹연 개시의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OX, X라니까. 본인은 오로지 뭐만? 사망만. 본인은 오로지 사망만.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혹연 개시. 사망, 파산, 성년 혹연 개시 이렇게. 알겠죠? 대리는 오로지 뭐다?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혹연 개시. 무슨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임의대리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게 뭐가 있어? 임의대리.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여기 임의대리는 여기 숙권행위를 뭐 한다? 철회. 여기 원인된 위임계약이죠.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뭐가 된 경우? 종료. 숙권행위가 뭐?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뭐? 종료.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여기서 친권자는요 뭐죠?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죠.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나? 성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중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죠. 성년이 된과 동시에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요 제한 능력자가 있을 때 법정대리인, 제한 능력자가 없다?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발생하면 소멸이 다시 반제예요.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대리권을 줬다? 그 대리권이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대리권을 주면 이제 이 사람 대리권이 지금 있어 없어? 있다.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슨 대리? 무권대리라고 그래. 대리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대리,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임의대리라고 얘기해.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대리인이요 상대방을 상대로 의사를 표시한다. 그걸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것을 대리인이 받는다. 그것을 수동대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다. 알겠죠? 첫 번째 대리권 유무.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대리 이렇게. 의사표시의 방향.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한다.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다. 수동대리 이렇게. 그래서 모두 6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리권의 범위를 왜 따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돈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을 주는 것을 권한을 주는 것을 대리권이라고 하고 1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는 것을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알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대리권 범위 아니면 무조건 그것은 본인이 책임이야. 대리권 범위 아니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벗어나. 대리권 범위는 벗어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대리권의 범위를 배우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이 책임을 져.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저당 잡고 1억 원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가가지고 얼마를 빌렸냐? 2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2억을. 그러면 1억 원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1억 원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책임.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대리권의 범위 아니고 어디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가 이걸 따진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 대리행위를 해가지고 그 돈 1억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돈을 받아왔으면 그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갖다 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려. 대리인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을 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바뀌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 그 결과물을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지죠, 본인이. 왜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면 본인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어, 좁혀야 되겠어? 자기가 손이잖아, 본인이. 그러면 대리권을 넓혀야 되겠어, 좁혀야 되겠어? 좁혀야죠, 대리권을. 그래야지 대리인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덜 입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요. 다시. 우리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범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모두 다 누가 책임을 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려. 그걸 말한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은 누가 책임져? 본인. 본인이 책임져, 원칙적으로. 그런데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그걸 말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봐봐. 대리 같은 것은 양이 많아. 양이 많은 것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목차를 암기하는 거예요, 목차. 첫 번째,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다.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다. 단독과 계약이 있다. 단독으로는 속권행위가 있고 계약에는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계약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발생을 한다 했죠? 그럼 발생해서 이제 변경이 있죠?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본인이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 아닌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은 손해이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좁힌다.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을 한다. 소멸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 즉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소멸하는 것.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 제한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다. 그러면 비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뭘 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지워 여기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과 대리권의 제한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리권은요, 여기까지 설명하는 데가 어렵고, 나머지 설명하는 것은 뭐, 대리권은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냐? 분명.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하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그럼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대리권의 범위 바뀌어 누가 책임져? 대리권 범위 아니다 누가 책임져? 오케이, 그걸 정확히 하란 말이죠. 아니다 바뀌다. 그리고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오늘 강의했던 거 물어보면 다음 주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전번주 한 거 생각 안 나? 아,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알겠죠? 그거 왜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네스프에 지금 와이파이는 켜져 있죠? 와이파이 켜져 있죠? 그래서 네스프에다가요, 와이파이를 좀 빵빵하게 좀 켜놓으세요. 알겠죠? 너무 LTE로 하면 안 돼.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 이거 혹시 공부 안 되고 그러면 잘 듣고 나면 바로바로 지나가요? 모자 쓰면 되는데, 모자. 알겠죠? 안 나가는데. 모자로 눌러놓으면요,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대리권 범위 바뀌죠? 바뀌면 뭐냐? 이건 뭐냐면, 극과 극은 아니다. 극과 극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극과 극.
이거만 딱 알면 돼.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집을 매도하라고, 매도 팔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입찰을 봐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예금을 좀 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내 돈 빌려준 거 영수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렇게 대리권을 줬거든요. 대리인한테. 그랬더니 이 인간이 가가지고 체결하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그럼 돼, 안 돼? 극과 극이잖아요. 집을 팔고 오라고 했더니 싼 집이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 사왔네. 알겠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간단하지. 다 팔래요. 입찰은 뭐냐? 경매 봐라. 경락 받아와라. 그때 가서 치하고 치하. 그렇죠? 예금하고 할 때는 예금하고 나서 담보로 대출을 받고 왔어. 예금하러 갈 때. 돈 1억을 주면서 내 돈 1억 좀 예금 좀 하고 와줄래? 그랬더니 그것을 예금하고 바로 그 옆에서 대출을 받았어. 예금 대출. 예금 담보 대출을.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영수. 내 돈 빌려준 거 친구가 돈 준다고 하니까 좀 받아와라 그랬어. 가가지고 봤더니 친구가 너무 불쌍하게 생겼어. 가서 면제하고 왔어. 면제. 돈 갚지 말라고.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갈지라도 본인의 특별 수권, 본인의 특별한 뭐가 있다? 수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영수의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본인의 특별한 수권 없이 면제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이 없다고 해봐. 체결의 대리권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대리권 범위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두 개만 보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두 가지. 알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봐봐.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주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그래. 이행 뭐죠?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계약만 체결하지 말고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렇게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금 또는요 중도금 또는요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무시하죠. 대리인한테 뭐라 했냐? 내 집을 좀 팔고 올래? 이렇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내 집을 팔고 올래? 그랬더니요 대리인이요 그 집을 팔면서 그러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 받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계약금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리니까 자기 통장에 입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입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도 다 대리인한테 줘도 된다 이 말이죠.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줬어. 그래도 상대방은 대금을 완납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죠. 원래는 99% 갖다 주겠죠. 한 놈 꼭 또라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또라이가 그 돈 받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알죠? 집에 갔더니 10,000원한테 전화 오죠? 내일 당장 애들 학비 때문에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이거 뭐 쓰고 모레 그러면 채우면 되겠네? 100만 원 해가지고 뒀잖아요.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가죠? 그 친구 술 한잔 하는 친구가 그놈이 돈 낼 줄 알았더니 돈 없다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난리가 났죠? 내가 또 긁어야 되겠죠? 2차 갔네? 또 긁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돈을 받았는데 돈을 자기가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갑한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대리인한테 주면 끝이니까. 그래서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한다? 나는 대리인한테 잔금 받은 적이 없는데 필요 없는 말이다. 무조건 등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대리인이 썼으면 본인은 대리인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일단은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그것을 대리권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돈을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 그것을 이 수령한 것을 자기 자신이라든가 제3자를 위해서 사용을 해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이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돼?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때는 안 진다. 무슨 말이냐? 이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대리인이 그 돈 가지고 필리핀 갈 것 같아요. 필리핀 갔다가 어떻게 하죠? 또 침대에 누워서 또 댕기어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고 올 때는요 목발 짚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도박장가가 있으니까. 알겠죠? 가서 댕기를 사진 하나 찍고, 올 때는 또 목발 찍고, 옷 키고 하면 되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주는 것은 이놈이 쓸 것 같다. 그러면 갑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이 병이 예상을 했으면은 그 돈을 을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꾸역꾸역 줬더니 을이 정말로 신정하니 흉내를 내네? 알겠죠? 올 때 목발 찍고 들어왔네? 그럼 돈 다 썼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이기다 손이다? 손해인데 그런 사실을 예상하면서 준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다? 둘이 짜고 갑을 물먹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원칙.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모두 다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해도 여전히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할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책이라고 이행 등기까지 하고 등기. 등기를 하려면 뭐를 줘야 돼?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줘야죠. 잔금의 지급과 등기의 이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이행을 하려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잔금이 없다잖아요. 그럼 내가 등기까지 해주어야 되니까 등기까지 해주려면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요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이 두 가지가 어마무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파. 갑일한테 뭐라면 야, 너 내 대리인 좀 될래? 그래, 대리인? 그래, 알았어. 뭐 무슨 일인지 뭐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그 대리인 되기로 했단 말이죠. 도대체 뭘 하라는지 말이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대리인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제한 없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보존은 제한 없이. 무슨 말이냐? 건물이 지금요 비가 새고 있어. 그러면 대리인이 그 집을요 어떻게 해야 돼? 수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은 본인한테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집을 관리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집이요 보니까요 미등기야. 미등기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죠. 등기, 보존 등기. 그것을 보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이 일단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중요한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용과 계량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마침부터 이용하고 계량이 뭐죠? 이용하고 계량행위가 어떤 게 이용이고 어떤 게 계량인가 봐. 본인이 나한테요 돈을 1억을 맡겼어. 내가 그냥 현금으로 1억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나한테 돈을 맡겼어. 그러니까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이자부로 돈을 빌려줘. 이자부. 그래서 이자를 받아. 이자. 그럼 돈이 어때요? 증식되죠? 알겠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갑이 상대방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1억.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나한테 관리를 하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무이자예요. 내가 뭐라 하냐? 내가 어느부터 내가 관리자인데요. 이자를 주세요. 어느부터. 이렇게 얘기했어.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이자를 달라겠어. 이게 2번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한테 현금으로 맡겼어. 돈을. 그런데 내가 그것을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았어. 두 가지. 말이 다르죠?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이자부로 바꾼 거. 2번. 처음엔 돈을 나한테 맡기니까 1억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어. 이러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이자를 받았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용이다, 계량이다. 그러면요.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나중에 내가요. 오늘부터는 이자를 내라겠어. 그걸 이용이다, 계량이다. 자, 이용과 계량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간단해. 계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혹시 보면 지붕 계량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붕 계량한다 들어봤죠? 초과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걸 계량이라고 하죠. 좋게 했다 이 말이죠. 초과 지붕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 지붕? 있는 지붕을 좋은 지붕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계량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줬죠.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관리니까 이자를 내라겠지. 이자 오늘부터.
그럼 무이자가 뭐로 바뀌었어? 이자로 바뀌었죠? 좋아졌어, 나빠졌어? 그걸 계량한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나한테 돈 1억을 맡겼어? 1억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거기서 증식을 시켜. 그것을 뭐라고 한다게?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금. 예금은 권리잖아요. 권리. 예금을 인출해. 인출하면 뭐가 된다? 권리가, 예금은 권리죠. 그런데 인출하면 물건이 돼. 물건. 돈이니까 돈은 물건이에요. 권리가 물건으로 바뀌죠. 그러면 안 돼. 성질이 이미 변했죠.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요,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산다. 주식 안 돼. 주식을 샀더니 대박이 났다. 대박이고 쪽박이고 소박이고 중박이고 필요 없어. 알겠죠? 일단 예금을 인출하면 성질 자체가 일단 바뀌었죠? 그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박이 터뜨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지 있죠? 농지. 아니 전이죠. 전. 전이 뭐죠? 전. 논이에요? 밭이에요? 전은? 밭이죠? 밭을요?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밭이었는데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건물 못 지어. 지목을 변경해야 돼. 밭을 대지로. 알겠죠? 그래서 대로 바꿔야 된다. 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것을, 성질이 바뀌었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뭐란다? 대리권을 뭐란다? 남용하죠. 남용한다? 저기요? 그럼 남용하면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대리권을 넓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 좁혀야 돼. 그걸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의 제한에서 자기계약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쌍방대리금지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볼까요?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 있고요.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요.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을이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세 가지.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있죠? 여기는 매도인란이고 여기는 매수인란. 이러면 혹시 그 매매계약서 한번 봤어요? 매매계약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요. 민법을 하려면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알겠죠? 돈도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부지자란 말도 들어봐요. 알겠죠? 돈 없으면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돈을 벌어야 될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별짓 다 해봐야 돼요. 계약서도 한번 써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있잖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대리인이 을하고 만나가지고 갑의 집에 대해서 병하고 만나서 을이 계약을 하죠. 매도인은 누구냐? 갑이 매도인이죠? 갑의 집을 을이 대신 팔죠? 뭐란다? 매도인 날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인은 누구예요? 매수인은 병아니에요. 뭐 또리를 못 봐요. 이러면 그러면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알겠죠? 만약 합격했다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어제 안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강의를 듣는다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강의하고 올해는 안 했는데 이제 작년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서 같이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오픈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약서도 못 쓰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계약서도 못 쓰는데요. 등기부는 볼 줄 알아요? 등기부 아직 못 보죠. 아니 세상에 1년 공부했는데 등기부를 못 본대요. 계약서를 못 쓴대요. 그걸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공부 안 될 때 한 번씩 물건 갖다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본 갖다 놓고 계약서 쓰는 방법 한 번씩 해야지. 이게 무슨 학원이 딸마다 공부만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도 등본은 하나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세상 천지에 안 된다잖아요. 안 돼. 계약서도 못 쓰는데 다른 데 가서 배워야 된대. 그래서요? 세상에요. 1년이나 공부를 배웠는데요.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등기부 못 본대요. 등기부. 고갑 선생님한테요. 얘기를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등기부 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알겠죠? 예? 이게 큰일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 갑하고 을하고. 이건 자기 계약이에요. 그럼 자기 계약은 뭐냐?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갑이 을한테 집 팔아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건 뭐죠?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대리인 을이죠. 을. 그런데요, 을이요,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을, 이렇게.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 알겠죠? 자기 거래하고, 이러면요, 중의사법 보면 뭐가 나와? 자기 거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직접 거래 나오잖아요. 그다음 약간 달라. 알겠죠? 이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갑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갑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갑은 누구를 한다? 본인이죠? 본인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자기 계약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유리하면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하게 하죠. 불리하면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요, 봐봐. 내가 무슨 질문한 거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질문해요. 어려운 거 질문하는 거. 어려운 것은 질문 안 해. 설명해. 알겠죠? 질문할 때 있잖아요. 뇌를 경직시키지 마세요. 뇌를요, 스포츠처럼, 스펀지처럼요, 좀 말랑말랑하게 좀 만들어보란 말이죠. 자, 봐봐요. 자기 계약은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안 돼요. 그럼 유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싶어. 공짜로 주고 싶어. 그런데요, 줄 수가 있나? 왜요?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의 법정 대리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계약을 해. 아버지는 수중 증여자. 아들의 법정 대리인이 돼가지고 뭘 한다? 수중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계약을,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자기 계약인데 아들한테 공짜로 주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유리해, 불리해? 아들은 가서 열심히 가가지고 지금요,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무원 공부한다고. 누가 또 문자가 왔어. 너 아파트 하나 생겼다고.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계약을 해.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들한테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괜찮다, 이 말이죠. 언제 안 된다? 불리할 때 안 된다, 이 말이죠.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쌍방대리 봐봐. 쌍방대리 뭐냐? 쌍방은요, 갑이요,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을한테. 병은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또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중개해달라는 게 아니고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너가 집 하나 사줘, 이렇게. 그런데 쌍방한테 여기 뭐라 하는데? 갑의 대리인 뭐라 한다? 을. 여기는요,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갑하고 병하고 둘 다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봐봐, 을이요, 갑하고 부부관계라고 해봐. 부부 사이라고 해봐. 그러면 집값이 비싸지겠어, 싸지겠어? 에잉? 갑하고 을하고 부부인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알겠죠? 부부 사이 안 좋아?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지겠죠? 만약에요, 을하고 병하고 연인관계? 자기 혼자 하죠?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이나 병은 대리권을 다 줬어. 둘 다 본인이거든, 본인.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의 본인한테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방대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불리하지 않으면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게 바로 뭐냐? 법무사. 여러분요, 법무사의 등기사무. 이런 법무사가 뭐죠? 등기할 때 등기. 법무사는 어떻게 하죠? 매도인한테 등기소리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소리 받죠.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받죠. 알겠죠? 그래서 법무사가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자기 혼자서 대리권 등기를 해주죠. 그것을 뭐란다? 쌍방대리라고 하죠. 그 쌍방대리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허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법무사는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허용된다? 본인이 상당하는 경우 있죠. 봐봐. 여기 자기계약하면 뭘까요?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한다? 야, 이 물건 좀 팔아줘.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야, 너가 좀 팔아줘. 얼마 받을까? 너가 알아서 하고 팔아줘. 대리권을 좀 팔아달라고? 매도의 대리권? 그런데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차라리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내가 샀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죠? 야, 이거 그냥 내가 이거 가지면 안 되냐? 사면 안 되냐? 내가 사고 돈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나한테 대리권을 받았는데 내가 사고 싶다, 이 말이죠? 본인의 성락이 있어야지, 본인의 성락. 성락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한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그러면 돈 줘. 준 대로 받을게. 이렇게. 제일 애매한 게 너가 준 대로 받는다. 진짜 애매한 말이죠. 이게 친구 사이에요. 아무튼 준 대로 받을게. 그러면 자기 계약이 되는 거죠.
알겠죠? 판례가 안 되는 게 뭐라 얘기가 안 된다 그랬어?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요, 자기한테 이 물건을 경락받아 달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도요, 병이라는 사람도 이 물건을 자기한테 경락받아 달라는 거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인데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니까 갑도 자기한테 경락받아 달라고 하고 병도 경락받아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쌍방한테 대리권을 받았죠. 문제를 봐봐. 갑한테 경락을 받아주면 병한테는 안 되죠. 병한테 경락을 받아주면 갑한테 안 되죠. 이것을 뭐란다?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알겠죠? 무효. 어느 누구한테는 반드시 뭐가 되도록 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죠? 무효라고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 다시 봐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한다. 자기 계약인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아들한테 뭐니까? 유리하니까. 물건은 하나이다. 쌍방이 서로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걸 얘기해.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라든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야지. 뭐를 보냐면 공동대리라는 것을 봐. 공동대리. 뭐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우리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요. 이것을 대리인이 소인이 있다.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능동대리라고 하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동대리라고 하죠. 그러면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해요. 각자가 대리, 단독 대리. 언제나. 봐봐. 우리가 대리인 3명인데 내가 지금 야, 니네 본인 가만테 가서 이 말 좀 전해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3사람의 귀 같이 대고 들을 필요 뭐 있어. 한 사람이 듣고 와서 전달하면 되죠. 그러니까 말을 받는 거, 말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거.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한다. 무슨 대리? 각자가 대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요. 능동은 뭐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리인 지금 몇 명이죠?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을 때 원칙은 무슨 대리한다? 여러 명 있을 때는 무슨 대리? 각자 대리하는 것이 각자. 다른 말로 단독으로 대리하는 거야. 각자 대리, 단독 대리.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대리인이 소인 있는 경우는 각자가 대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요, 봐.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 이런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죠. 친권자. 여러분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친권자는 보통 2명이죠. 부하고 모하고. 친권자는 2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친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혼하죠.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포기할 수는 있잖아요. 양육권은요. 그런데 왜 친권을 포기하는지 그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혼을 할 때 보면 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권을 왜 포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하면요, 완전히 남남이 되고 적이 되잖아요. 어차피 아이는 키워야 되는데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보지도 않고요, 얘도 안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친권을 포기할 필요 없고 뭐를 포기해도 돼요? 양육권은 포기해도 되죠. 키우는 건. 어차피 저쪽에서 키우니까. 알겠죠? 그런데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일방이 사망하면 몇 명이죠? 하나죠. 그때는 단독이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뭐다? 2명 있으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권행위에서 말로 하죠, 말로.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건물 같은 거, 이 건물 있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주인이 와가지고 이 건물에 여러분한테 중개를 좀 하라고 그래. 컨설팅 좀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얼마짜리다 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건물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얼마로 팔까 고민되죠. 그런데 바로 옆에 건너편에요, 요양원 있죠. 요양원 6층에 7층이에요. 저걸 만약에 팔아달라고 누가 했어. 지금 건물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죄송해요. 제가 방향간격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방향간격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치가 심해가지고요. 저쪽이에요? 난 이쪽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쪽이에요? 1년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방향간격이 없어요. 저기 보면 요양원 있죠. 저거 6층인가 7층인가 그렇죠. 저 7층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한테요, 팔아달라고 해봐. 그래서 컨설팅 좀 해가지고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저 가격이 얼마라고 내가 가격을 내야 되잖아요. 저걸 내가 혼자 단독으로 중개업자가 낼 수 있나요?
이러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저런 것 정도. 그런데 큰 빌딩이 있다고 해봐. 그건 못하죠. 그런 거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요. 특히 감정평가다, 감정평가.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퍼센트,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할해서 전체로 매각할 것인가, 분할해서 매각할 것인가. 그러면 몇 층은 뭐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다 보면 상가 건물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왔죠? 이러이러한 업종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나오죠. 약국 들을 수 있고 병원 추천합니다. 우리 쭉 나와 안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런 것으로 컨설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좋다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건물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엉뚱하게 아이씨 자고 일어났더니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당신 얼마 줄 거야? 20억.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권행위에서 말로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 집을 팔아라. 이렇게. 그러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다시 봐. 여러분 대리권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무슨 대리한다?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이게 여러분요, 책이 나오면 책의 순서 이게 책의 순서. 책이 이런 순서대로 쓰여 있어. 이런 순서 그대로 쓰여 있어. 이렇게. 책 순서가 목차 순서란 말이죠. 그럼 먼저 대리권을 할 때는 어떡하냐? 목차를 암기해야 돼. 목차. 먼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리권 관계다. 대리권은 뭐다? 발생, 변경, 소멸. 뭐라고?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 수권 행위 또는 위임장을 줬다.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우리 보통 친권자 같은 거 빼고는 대부분 다 무슨 대리겠죠? 임의 대리. 그러니까 위임장을 줬다. 다 임의 대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임장 가져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위임장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당신은 임의 대리가 맞습니까? 물어봐도 되죠. 알겠죠? 누군가가 집 팔랐죠? 위임장 가지고 딸랑딸랑 왔죠? 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딴지 걸고 별로 기분도 안 좋게끔 딱딱 씻고 있고 이렇게 입죠? 사람은 좀 약간 중개업자를 무시한 듯한. 그랬을 때 물어봐야죠. 당신은 임의 대리 맞습니까? 물어봐야지.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요, 다리를, 그죠? 다 속으시하고 다시 앉을 거예요. 알겠죠?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든 말을요, 법률 용어로만 얘기 한 2번만 해주면 금방 줘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기보다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깨갱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게 있는 거다 무슨 거가 없는 거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전문적인 걸 얘기하면 조용하고 듣고 있죠. 우리 모두 다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 하다 보면은 이제 복비 주세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나는 순서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와가지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는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두 개가 되겠죠? 분명한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 안이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에 있다. 매매계약 체결이다.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바뀌다. 매매계약 체결이다.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118조. 보조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과 계약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여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대리권이 남용이 되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본인은 대리권을 뭘 해야 돼? 제한한다.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119조 공동대리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공동대리다. 각자가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그 다음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인 아버지가요, 미성년자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이다.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할 때는 된다.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본인은 뭐다? 본인은 사망. 오직 하나 줬다 하나? 대리인은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다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시험에 이렇게 나면 안 돼.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뭐 아니다? 본인은 사망만 딱 끊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두 가지다.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 종료, 숙권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숙권행위의 뭐 철회, 권한을 주는 것을 철회한다 이 말이죠. 계약 맺은 것이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공통적인 소멸 사유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한다. OX, X죠. 뭐도 있어? 숙권행위의 철회도 있잖아요. 원인된 법률관계만 종료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숙권행위를 철회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한다. OX, X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대리. 법정대리는요.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미성년자가 뭐가 된다? 성년자가 된다. 당연히 법정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대리에 관한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요 대리를요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무권대리, 표현대리,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민법 총칙이요 전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일단 기본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요 3시에 뭐죠?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보면서요 문제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